자, 이제 채색 문제가 있어요. 자, 채색 문제가 있을 텐데, 채색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은, 이제 최대한 뭐를?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채색 문제는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게 있다고 쳐. 자. 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 얘가 A, B, C, D, E라고 합시다. 오케이? A, B, C, D, E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5가지 색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각 영역에 채색을 하는 거야. 당연히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이야. 이렇게 채색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채색을 할 건데, 자, 여기에 5가지 색이고, 여기는 달라야 되니까 여기 4가지 색이 되겠죠. 여기 4가지 색이야. 그러면 여기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몇 가지 색이냐면 3가지 색이야. 오케이? 다 됐니? 3가지 색인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C라는 걸 하려면은, 자, 여기랑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같을 수도 있고 여기랑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여기 다른 색깔일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의 영역에 채색을 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될 거냐. A랑 C가 같은 색깔이면 얘랑 일단 결정권 자체가 없는 거고 다른 색깔이면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지가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부터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용도를 이용해 줍니다. 오케이? 그때부터는 수용도를 이용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E를 하고 그 다음 여기 A를 하고 B가 있을 텐데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수용도를 이용해가지고 C와 D에 해당하는 영역에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같다라고 쳐. 여기 A 같고 여기 B 같고 여기 C 같다고 쳐. 색깔이. 그러면 여기 A 같고 여기 A, B입니다. 여기 A 같고 B 같고 C가 같다고 쳐. 그럼 여기에 C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누구 올 수 있어? 얘랑 있을 테니까 B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B가 왔어. 여기 B가 오면 D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누구 있어? 3가지가 되겠지. 오케이? 3가지야. 제일 끝에는 그냥 다 적지 말고 가지수로, 경우의 수로 적으면 됩니다. D가 왔어.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지. 여기도 당연히 2가지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알아낸다. 그래서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절차는 뭐야? 그렇죠. 숫자의 곱이 되도록 많아야 됩니다. 많도록, 숫자의 곱이 되도록 많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도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떤 방법도 있느냐. 자,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구하는 경우 중에 A랑 C가 서로 영역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A랑 C랑 같은데 B랑 D랑 같을 때도 있고 B랑 D랑 다를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 B랑 D랑 같을 때도 있고 B랑 D랑 다를 때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니까 얘는 없다고 치면 얘는 없다고 치는 거야. 선택권이 없다고 치는 거고, 몇 개 중에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합시다.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A랑 C랑 같으니까 A 정해지면 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없다고 치는 거고 얘도 없다고 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색 칠할 거니까.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끝나겠네. A랑 C랑 같은데 이거 없다고 치는 거야.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좋은데 D라는 녀석이 B랑 D랑 달라야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5, 4, 3, 2가 되겠네. 마찬가지 A랑 C랑 다르대. A랑 C랑 다른데 B랑 D랑 같대. B랑 D랑 같대. B랑 D랑 같대요. 같대. 없다고 치는 거고 5, 4, 3 하는데 C라는 영역이 여기 C라는 영역이 A랑 C랑 달라야 되니까 5, 4, 3인데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붙어 있으니까 달라야 되는데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여기 2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다 달라야 돼. 그냥 5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전부 다 뭐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묶어낸다라면 남아있는 게 누구 있어? 1, 2, 2, 2 싹 다 더하니까 뭐 나와? 7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분류할 거냐 이 얘기지.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율을 따졌었을 때 수용도가 훨 빠른데 왜 이 도구를 안 쓰고 이 도구를 쓸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수용도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됐어요? 채색 문제는 수용도를 이용해서 조금 문제를 풀어 나가 봅시다. 자, 거기 1-5번 한번 봅시다. 자, 기본 문제 1-5번에 자, 요렇게 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 주어진 5가지 색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됐죠? 자, 똑같아요.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야. 5가지 색을 칠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까 전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지. 5, 4, 3 위로 가든 5, 4, 3 밑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실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저렇게 A, B, C, D 저렇게 안 적습니다. 그냥 저렇게 안 적는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적은 거지. 실제로 저렇게 안 한다고? 나도. 자, 5, 4, 3. 5, 4, 3. 여기 봐. 적는 거야. 여기다 A라고 적어. 여기 B라고 적어. 여기 C라고 적어.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채울까? 여기서부터 먼저 채울게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가 있느냐? A, B랑 달라야 되니까 C가 올 수도 있고, 나머지 이 생각도 해야 돼.
C가 올 수도 있겠지만 뭐 DE가 올 수도 있겠죠. DE는 이렇게 적읍시다. DE. 근데 왜 이거 이렇게 적는지 알겠어? 상황이 차이는 나지만 A, C와 C가 나왔었을 때랑 C, D, C, E 나왔었을 때는 얘는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라는 게 좀 예상이 들어야 돼. 오케이? 됐어요? 얘랑 얘랑 같고 얘는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워낙 간단하니까 끝까지 다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지만 나중에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얘를 따로따로 세릴 것이나 아니면 얘를 한 개 세리고 곱하기 2를 해줄 것이냐. 그거랑 다르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세모가지면 얘는 별가지고 얘도 별가지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됐니?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고 난 다음에 세모라는 거랑 별을 몇 번 더해주면 된다? 2번 더해주면 된다. 세모가 얼마가 돼? 어차피 둘 다르니까 이거 3이잖아. 이거 얼마? 2.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같은 거니까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도구들 중에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도구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교란수라고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교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이 있어. X에서 X로 가는 거야. X에서 X로 가는데 원소가 딱 A야. 이거 A야.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있으면, 자, 교란수는 뭐냐면 1대1 대응인데 F가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인데 fx가 모든 fx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거의 함수의 개수를 교란수라고 부릅니다. 자, 한 개가 있어요. x가 한 개의 원소가 있어. 없어. 0이야. 0, 0, 0입니다.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면 0입니다. 두 개 있어요. 크로스밖에 없겠지? 자기가 자기로 안 가야 되잖아. 1대1 대응인데.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C가 있어. 그러면 A가 B로 가는 경우, A가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있을 거고, A가 B로 가면 B는 C로 가야 되고 C는 A로 가야 되는 거. A가 C로 가면 A가 이렇게 C로 가잖아요. 그럼 B는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고 C는 B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원래 이렇게 하진 않아. 이렇게 하진 않고 직접 다 세리는 건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상이 3개 있으면, 대상이 4개 있으면, 대상이 5개 있으면 몇 가지가 될까라는 건데 0, 1, 2, 9, 4, 4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0, 1, 2, 9, 4, 4는 얘는 암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뭐 설명하기 위해서 교란수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자기로 가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0, 1, 2, 9, 4, 4인데 왜 그런데? 수용도로 해보면 되지. 수용도로 아니면 직접 노가다 띄시면 됩니다. FA가 있을 거고 FB가 있을 거고 FC가 있을 거고 FD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잘 생각해봐. A에 누가 올 수 있어요? FA는 A가 못 오지. B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C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D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수용도를 이용해서 그 다음 가지치기를 하려면, 자,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은 경우의 수가 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아, 얘가 별 가지고 얘도 몇 가지? 별 가지고 얘도 몇 가지? 별 가지니까 3별 계산해 주면 되겠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주면 되겠네.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B가 올 수 있어.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C가 올 수 있고,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D가 올 수 있어요. BA 왔어요. DC밖에 없고, BC 왔어요. AD 있으니까 DA밖에 없고, BD 있어요. AC 있을 수 있고 CA는 못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다? 3가지. 3 곱하기 3이다. 그래서 9가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얘도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련의 규칙이 있느냐라고 하면,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느냐 하면 n 플러스 1을 딱 곱해줘. 그러면 f에 n 더하기 2가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0, 1을 더해. 거기다가 몇 번째를? 두 번째를 곱해. 두 번째를 곱해. 얘 나옵니다. 1, 2를 더해 3. 몇 번째? 세 번째를 곱해. 얘가 나옵니다. 2, 3을 여기 2, 9를 더해. 2, 9를 더해 11 나옵니다. 네 번째를 곱해. 얘가 나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 9 더하기 44를 해. 여기다 얼마 곱해? 그렇죠. 5를 곱해. 나오겠냐고. 안 나옵니다. 200대 넘어가는 거니까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얼마야? 53이니까. 265인가? 됐지? 265니까 그거까지는 어디 범위 밖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오케이? 나오더라도 교란수는 0, 1, 2, 9, 4, 4까지는 외워두셔야 된다. 오케이? 됐어? 자, 뭐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정리된 것 같고, 자, 아까 전에 예고했었던 대로 1-4번에 직접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거 점선인데 그냥 막 실선이랑 점선에 섞어서 가는구나. 갑시다. 이렇게 간다고 쳐. 자, A에서 어디를 거쳐가지고 B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최단 거리다. 오케이? 됐어? 아까 전에는 뭐야? 여기 이쪽 가는 거 뺐어요. 근데 직접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 직접 간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하죠.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살펴봅시다. 오케이? 됐지? 자, 처음에 어디를? 그렇지. 요 점을 지난다고 치자. 그러면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야. 오케이?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자, A에서 P로 가가지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안에는 누가 없느냐 하면 여기 아래쪽에서 위로 와가지고 여기 Q라고 합시다. 여기 X라고 할게. X에서 Q로 가서 여기서 X로 가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는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수습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Q로 가가지고 Q로 가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야. 됐니? 이해가 됐어? 자, 내가 얘를 이제 계산해 볼게. 2 곱하기 3패. 납득하시죠? 2 곱하기 3패. 2 곱하기 가세노 3패. 오케이? 됐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X까지 가는 거야. 몇 개? 2개. 2 곱하기. X에서 Q로 가는 거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됐지? 해설은 근데 이렇게 안 적혀져 있을 거야. 해설은 포함과 배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얘는 보통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이 분류된 각각의 사건들은 배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배반 사건으로 양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드는 방향이 있어.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A에서 P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Q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를 각각 두 개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생각은 해야 돼. 각각 두 개 더하면 겹치는 게 있다.
그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돼. 오케이? 그거를 이제 빼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A에서 P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Q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들 중에는 뭐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 어디? A에서 뭐로? P로 가가지고 Q로 가서 그 다음에 B로 가는 이 경우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여기 1번과 2번을 더하고 난 다음에 3번을 빼야지만 겹쳐지는 부분 없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상황과 동일해진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거야. 여기서 잘 빼느냐 못 빼느냐. 1번과 2번을 더하고 난 다음에 3번을 빼줍니다. 당연히 같겠죠. A에서 P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아까 전에 2 곱하기 3팩이라고 그랬습니다. A에서 Q로 가가지고 가는 거 뭐야? 2 곱하기 3팩입니다. 됐어요? A에서 Q로 가는 방법 몇 가지? 3팩까지. Q에서 B로 가는 방법 똑같습니다. 오케이? 거기에서 A에서 P로 가가지고 2가지, P에서 Q로 가가지고 1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2가지를 빼버리면 돼. 12, 12. 거기서 4 빼니까 20가지가 되겠지. 왜? 틀렸네. 뭐야? 내가 뭐 잘못했어? 6, 2, 12, 4. 6, 2, 12. 12, 12. 이런 뭐가 틀렸을까요? 교차 검증이 알아서 돼버리네. 무조건 피하고 다시 날린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교차 검증이 돼버리네. 빠트렸네. 무슨 말이냐면, 맞지? 역시 재밌네.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 맞아? 한 개 빠트렸네. 어디? 훅 가서 돌아가는 거 빠트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걸 빠트렸네요. 그래서 훅 가가지고 여기 가는 거 빠뜨렸네. 됐지? 그래서 배반으로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몸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재밌구만. 그래. 여기 Y죠. 여기 Y. Y라고 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여기서 이까지 간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합시다. A에서 Y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A에서 Y로 가가지고 Y에서 Q로 가서 여기서 어디? B까지 가는 거. 그러면 4가지가 추가가 되겠죠. 2 곱하기 맞죠? 2 곱하기 여기에서 2까지 가서 1 곱하기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12 20가지 똑같이 20가지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 끝. 근데 들고 간 거 알지? 어디? 이쪽으로 가는 건 했지만 이쪽으로 가는 건 안 했잖아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PQRS라고 합시다. RS라고 합시다. 자,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자, 그래서 A에서 R로 가가지고 A에서 R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R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 찾으시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갈 수도 있느냐 하면 S로 가는데 R에서 S로 갈 수도 있지만 R에서 S로 가는 게 아니라 X에서 S로 갈 수 있는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어디? X로 가가지고 S로 가서 B로 가는 경우까지 하면 얘는 배반 사건으로서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갑시다. A에서 R로 갔어. R에서 E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A에서 X로 가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입니다. X에서 S 가는 거 1가지입니다. S에서 B로 가는 거 1가지입니다. 이렇게 토탈 5가지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까 전처럼 그냥
이렇게 배반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배반이 보이면 그냥 배반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 근데 그냥 할 거야. 뭐? A에서 R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S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뭐를? A에서 R로 가가지고 S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가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빼줘도 상관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에서 R로 가가지고 쭉 가는 세 가지, A에서 S로 가가지고 이 세 가지거든요. 한 가지.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A에서 R로 가가지고 S로 가는 거 한 가지를 3 더하기 3에서 1을 빼더라도 위에랑 동일하게 5가지가 등장한다. 오케이? 됐어?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반으로 내가 케이스 분류하기가 좀 힘들다. 그럼 넉넉하게 잡아서 겹쳐지는 부분들 빼주시면 된다. 오케이? 됐어? 그렇게도 해준다. 라는 얘기죠. 자, 1장은 다 정리가 된 거고 1장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 쭉 푸시면 되는 건데 유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풀고 가시고 오케이? 유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풀고 가시고 나머지 연습 문제는 과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장입니다. 연습 1장 과제로 해오시면 되고 유제는 오늘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느냐? 센 한번 봅시다. 센 한번 보자. 잠깐만 센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14) 페이지만 합시다. 14페이지만 할게.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죠.